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저희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시설에 가 있는데 네, 시설에 갈 때도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그 저희가 너무 무지해서 사실 애들을 뺏긴 것 같은데 음, 학교에서 처음에 네, 아이의 멍을 발견하고 이제 음, 부모한테 일절 연락이 없었거든요. 저희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상태가, 나이가, 나이가 그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큰애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둘 다 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1학년 딸. 지금은 하나씩 올라갔겠죠? 네, 2, 3학년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 딸이 둘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 언제쯤에 이게 발생했습니까? 12월 22일 날 저희가 잠시만, 선생님, 목사님, 제가 날짜 한번 체크, 네, 네, 정확한 날짜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12월 21일 날 저희가 전화를 받았고요. 11월, 학교, 12월 21일 전화 받고, 네, 22일 날 경찰이랑 음, 아보전이랑 네. 군청 직원이랑 해서 총 6명이 와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사는 지역은 어딘가요? 저는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이고, 네, 좀 음, 멀어도 네, 전사를 이길 수 있으면 쓸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바로 작은 아이도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학원에 전화하고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음, 작은 아이는 이제 어 아빠한테 뭐 학기 초에 엉덩이 5대 맞은 적 있다 뭐 이 얘기 했다고 그냥 바로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멍을 발견했는데, 멍이 어디에 난 멍을 발견했냐, 학교에서? 아, 원래는 저희 다경이 얼굴에 제가 꼬집어가지고 음, 멍이 얼굴 양볼에 있었고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음, 동생 때리다가 욕실에서 동생 괴롭히다가 넘어져가지고 턱 밑에 멍이 든 거예요. 세면대 넘어져가지고. 밑에는 세면대, 네네, 음, 그게 번졌어요, 옆으로. 턱 그러니까 밑에, 얼굴에 멍이 있으니까 이제 음, 데려가가지고 옷을 다 벗겼는데 종아리에 멍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음, 아빠가 열대를 때린 거예요, 얘를. 저는 몰랐어요. 엉덩이 때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대를 때렸더라고요. 그렇게 음, 심하게, 엄청 좀 멍이 좀 심하게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가, 그 큰애가 열대를 맞은 건가요? 네, 큰애가. 큰아이가 열대를 맞았어요. 바지 벗기니까 네, 엉덩이가 아니라 아니고, 야, 종아리, 이제, 종아리. 너가 자꾸 때리니까,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너도 똑같이 민서처럼, 맞으면 어떤지 해야 되지, 공평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아빠랑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럼 네가 약속한 거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음, 훈육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저희 진짜 엄청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빗나가기도 하고 사실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저희 애들이 둘 다 약간 고도비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래서 음, 큰애는 1학기 때 왕따였어요. 네, 제가 오자마자 학교 1학년 다니면서 불려가서 엄청 혼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문제가 많고 뭐 친구들도 자기가 먼저 때리고 막 음, 이 뭐 통제가 안 된다. 문제 있는 거 아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제가 노력하겠다. 뭐 책도 못 읽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고향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20 몇 년 만에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잘 키우고 싶은 의욕이 너무 과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애들을 정말 너무 많이 바꿔놓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애들을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1학년 담임 선생님 저한테, 어머니 진짜 존경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애들을 라고 놓기는 했어요. 애들이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부탁드린다, 뭐, 왕따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좀 잘 지켜봐 달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별한 그런 게 있다. 네, 근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담임한테 상의도 없이, 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음, 바로 경찰에 신고가 돼서 어 음, 저희가 경찰에 다 와가지고 분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애들이 학원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통보를 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속 통보를 하신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 학원에서 막 애들이 다리를 붙잡고 막 엉엉 울을 때 안 간다고 엄마 막 울고 난리 났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거 이게 맞냐고 애들이 이렇게 울고 하는데 이게 좀 애들 좀 진정을 시키고 이거 조금 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아닌 거 아니냐 했더니 음, 아 이게 맞다고 애들을 막 진짜 억지로 떼갖고 가셨대요. 어,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밤에 애들이 이제 저희 여기 이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넘어갔는데 밤에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3시에 저한테 와서 그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동의서 그냥 써줬어요? 몰랐어요.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빠 동의서 써야 되는데 가봐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내가 안 읽어봤어 했더니 안 읽고 그냥 썼대요. 음, 사인했다고 읽어봐야지 그랬더니 나는 그냥 쓰라니까 써야 되는 건지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써버린 거예요. 이게 경찰도 저희가 못 보낸다 그러니까 저를 데려갔어요. 데려가면서 소풍 간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요게 작년 12월 21일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 12월 22일입니다. 아직 몇 달 안 된 거네요. 3개월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학원에서 다 바로 데려갔네. 집에서 데려간 게 아니라. 제 집에도 못 음, 왔어요. 음, 그래서 군청 직원 둘, 경찰 둘, 아부전 둘 이렇게 왔나요? 네. 음, 안 가려고 했는데 울어도 떼가고. 네. 아이들이랑은 통화가 됐나요? 통화 이번에 했습니다. 언제 통화했나요?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2번 통화를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16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3월 16일 날. 마지막인데 3월 16일 이전에 언제 했나요? 3월 16일이랑 그다음에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통화 2월, 목록을 봐야 되는데 2월 달에? 아니요. 3월 8일 날. 아, 8일쯤 한 것 같습니다. 3월 네. 달쯤 통화 2번 하시고. 네. 아이가 뭐라 그래요? 어,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합니다. 안, 안 그러면, 민서는 저희 작은 애는 네, 네 이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긴장하고 눈치 볼 때 그러거든요. 저희 작은 애가. 네, 그리고 큰 애는 울어요, 계속. 음, 계속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 2번째 통화했을 때는 큰애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엄마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울어요. 음. 작은 애도 두 번째 통화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했네요. 네네네. 엄마 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네, 이게 애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데리고 간대요. 그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음, 근데 왜 데리고 갔을까? 저희가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전에서, 네, 이게 분리가 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아버전은 나중에 개입을 하고, 아버전은, 뭐, 분리시키기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제시만 했지, 음, 분리는 군청이랑 경찰이 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네들 권한이 없다, 분리시킨 건 걔네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경찰, 그, 그래서 군청이랑 경찰은 이제 미안하다 우리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잘 몰랐다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군청 직원이 데려가면서 이거에 데려간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동의서 쓰면서 그냥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제 전화는 무조건 다 녹음이 돼요. 네. 예, 처음에 선생님 전화부터 다 녹음이 되는데 애들 금방 와요. 조사 때문에 분리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군청 담당 직원이, 네, 그 여자 통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보냈어요. 음, 예, 예. 조사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와요. 이렇게 하면 데려가셨고, 음, 경찰도 소풍 간다 생각해라. 금방 온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음, 2달 이상 걸려서 놀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두 번째 통화하고 나서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판결이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왔나 봐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상담 1개월이 나왔거든요. 상담 2개월, 1개월. 1개월? 네. 그러니까 판결 정식으로 재판해갖고, 네. 판, 판사님한테 받은 게 판, 상담 1개월. 상담 1개월만 나왔어요. 그럼 돌려줘야 네. 되잖아. 아직 근데 상담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그 상담을 그 거부당해서 판결이 언제 나왔어요? 3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3월 10일, 얼마 안 되네요. 네. 3월 10일 날 판결이고, 상담 1개월 받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먼저 원가정에서 분리시킬 때, 네. 법원 결정이 있었나요? 임시 조치가 나왔어요. 그때 일시 격리 조치. 네, 네. 그래서 일시 격리 조치가 얼마 나왔어요? 2달 나오고 격리 조치를 연장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도 날짜가 끝났는데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나중에 저희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한 보름 뒤에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락 그래서 안 그럼 했고, 그 누가 군청에서 그랬어요? 아부전에서 그랬어요? 아보전이요. 지금 군청에서 손을 따서 아보전이랑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시작은 군청이 해놓고, 네, 책임은 나중에 아부전이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다음에 연락을 안 하고, 보름 후에 전화하니까 실수했다고 그러고, 깜빡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럼 애들이 왜 무슨 근거로 데리고 있냐? 그랬더니 군청에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일시보호라는 일시보호 3개월 연장 3개월이라는 걸 승인을 받았대요. 언제, 공문으로. 누가? 그 아보전에서요. 아부전에서 법원 판결도 없이, 네, 일시보호라는, 그래서 제가 암만 찾아봤는데 일시보호라는 판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도 애들을 더 보호해야 되는 연장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부전에서 일시보호 3개월 연장, 신청을 군청 쪽에 해서 공문으로 받으셨대요. 연장 공문 받았다. 네, 군청으로부터. 네, 이 군청 직원들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해서 괜찮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일단 그 격리 다음에, 조치는 끝났고 판결됐고 상담 1개월인데 아직 1개월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 상담 음, 1개월에서 이제 상담소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상담소를 금방을 했는데 그 금방은 가해자를 안 받는다고 해서 다시 바뀐 게 이제 교육 40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상담 1개월이 가해자를 네, 안 받는다. 네.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교육 40시간이요. 교육 40시간으로 변경됐는데 교육 40시간은 누가 해나요? 그 보호관찰소에 가서 네, 일정이 뜨면 가서 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보호관찰소에 가서 교육받는다. 네, 월 단위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때문에 그럼 계속 그 아이를 격리시키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큰아이 제가 데려갈 때 그랬어요. 저희 큰애랑 작은애는 둘 다 몸이 안 좋다. 미숙아로 태어났고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닌 아이들이다. 네, 그래서 데려가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태어난다고 데려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큰애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둘 다 이제 대학병원은 예약이 자기들 못 가니까 미루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데리고 와라. 책임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갔냐? 데리고 와라. 우리가 가겠다 하더니 그랬더니 이제 군청에서 갔나 봐요. 네, 거기서 아버지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가서 데리고 진료를 보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돈 보내라고 지금 빨리 보내라고요. 여기 병원 쪽으로 보내래요. 네, 그래서 알았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뭐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뭐 이게 비싸니까 직접 사가지고 보내래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 우리 애들 돈 진짜 많이 드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먹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 키가 너무 작아서 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저녁에 자가로 맞히는데 그거를 제가 타서 갖다 주긴 하거든요. 두 아이 키 성장 호르몬 다 주나요? 작은 아이만요. 작은 아이면 네네. 성조숙증이라고. 성조숙증도 작은 아이만요. 그러니까 키 성장 호르몬도. 네네. 이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엄청 들어요. 근데 음, 그리고 큰아이가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큰 애가. 네, 그러니까는 여기 간지 2개월 만에 네.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만약에 이게 떨어진 게 애들 때문에 그런 거 부모랑 떨어진 게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뭐 음, 그쪽에서는 뭐 저희 애들이 진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원인일 수도 음, 있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처음 조사할 때 엄마, 아빠가 안 때렸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와서는 엄마, 아빠랑 집에 너무 오고 싶어요. 이래놓고는 엄마, 음, 아빠가, 때려서 안 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희는 정기적으로 아이들 검사를 받는다. 한 번도 간 수치가 높게, 아픈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희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 검사를 하고 있다. 한 번도 간 수치 높게 나온 적이 없다. 우리가 병원 안 가면 말을 안 한다. 음, 근데 갑자기 간 수치가 높아졌다. 제가 그게 원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탓을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음, 이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시겠대요. 복귀가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는 시점에서 전화했더니 뭐 당장 돌려보내는 건 어렵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애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때가 돼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희가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화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 쳤잖아요.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음, 제가 애들을 지금 거기 뺏겼다면 좀 그런데 애기들이 거기 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왜 화를 내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죄송하다고 다경이 민서 이 사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제가 또 녹취가 다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예민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례가 좀 특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례의 문제, 그러니까 가정도 둘째 그렇고, 사례가. 네, 저희들 사례가 조금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애들도 저희 집이 뭐 형편이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들 처음에 왔을 때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애들이 집에 너무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온날 그래. 상담 온날 진행을 하겠다. 빨리 하겠다. 막 8회면 뭐 묶어가지고 1, 2얘기를 한 주에 3, 4 이쁘게 빨리 진행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상담을 왔던 날. 네. 그리고 상담도 저희가 얘네들이 업무가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군청에 전화하고 서류 해주라고 해가지고 상담 일정을 또 제가 잡았어요. 아니면 정말 딜레이가 됐을 정도로 제가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쪽은 제대로 그쪽에 따라주지 않고, 네네. 현재를 보니까 명백하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을 저 사람들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부모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아이를 오히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간 수치도 높아지는 심각한 상황이 나왔고, 네네. 아이들은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도 계속 자기들은 군청에서 3개월 연장을 공문받았다는 건 이거는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이거 위법한 네. 사실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네네.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가 없는데, 상담도 빨리 복귀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무작정 늦추고만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한 말이 뭐냐면, 네,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을 무조건 복귀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네.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가 만약에 이게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너무 작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한 번 받고 받는 태도를 듣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대요. 예? 그래서 교육으로 또 바뀌니까 그럼 우리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보고 나서 결정하고 그것도 바뀌니까 네.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또 교육이 교육 끝나야 다 된다고. 끝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울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원장님은 퇴근을 하시고 작은 작은 선생님 밑에 선생님이 바꿨어요. 제가 법원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 교육 끝나면 와야 되는데 왜 저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교육 상담이 끝나도 못 온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얘기를 했더니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죄를 지은 게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건으로 아이가 분리된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법적인 판결을 내렸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 다른 거 없습니까? 또 물어보시더니 진짜 없습니다. 저희 이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법적으로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애들이 왜 못 돌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여쭸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서부 아버전으로 통화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영상 전화도 안 되는데 비밀 시설이라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저희 애들 병원 한 달에 한 번 작은애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걸 전달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으시더라고요. 시간이 임박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뭐 검사 받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받았고 또 가장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인권 침해 사안이 되느냐. 그러면 이게 네네 뭐 인권 침해 사안이 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미 다른 죄가 없냐 오히려 의심했는데 네 없다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사유 없이 무작정 자기들이 임의대로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인권 침해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저 사람들에 대한 네 위법성을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네.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음, 이걸 받았는데도 처벌이 음. 가능할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관리를 자기 멋대로 하니까 네네. 네. 인권 침해를 될 수 있고 자기가 이거 우리가 이제 법률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네네. 이런 사항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군청이면 네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법원 결정 없이 했을 경우는 상당히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서 네네. 따져봐야 되고 아이를 굉장히 특별한 아이고 부모가 잘 키워야 될 상황이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냥 시설에만 가둬놔서 이 병이 악화가 되게 만들고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아동을 학대하는 상황이죠.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음, 시설에서 원장이 자기는 아이들을 부모한테 연락해주고 할 의무가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제 연락을 차단시켰어요. 시설장이 네. 시설 자기네는 비밀 시설장 시설이라고. 시설장은 이제 아이가 수용돼 있는 시설이죠. 네네.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다솜이라는 곳이에요. 다솜. 마산. 가슴. 경남 창원 마산에 있는 다솜입니다. 많이 좀 떨어졌나요? 집이랑?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음, 1시간 30분 거리고 네네. 그리고 시설장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 네. 그리고 중요한 그러니까. 건 여기 시골인데 저희는 괜찮은데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학 얘기를 하시죠. 전학을 가도 저희가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관내로 가야 되는데 관내로 가면 다 똑같아요. 실은 얘네 둘이 큰애가 때린 것도 제가 작은 애만 예뻐해서 음, 질투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네. 아닌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속상.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음, 음,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양육해 왔는데, 그런 친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부모들한테 아무런 네,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네, 일로 끌고 간 상황이군요. 네, 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자꾸 무조건 학대 부모라고만 단정을 줘갖고 네, 부모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할 텐데,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음, 뭐, 훈육 차원에서 물론 손을 대면 요즘은 안 되게끔 되지만,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교육으로 다 됐고, 네, 또 뭐 잘못된 방법은 고쳐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거로 인해서 특별히 뭐 더 크게 상처받고 학대받은 피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빠랑도 또 합의가 보고 또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빠가 더 많이 때려서 참, 저희 아빠도 교육이 나왔어요. 더 많이 네, 나왔어요. 네, 저희 아빠는 교육 80시간 나왔어요. 네, 일단 교육은 그렇게 받아야 될 상황이면, 네네. 교육은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성실하게 받겠다고 해서 어떤 거든 다 받겠다고 네, 교육을 절대 정말 성실하게 받을 거예요. 뭐가 됐든. 네,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번 또 네네, 확인해보고, 네네, 일단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례니까, 네,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를 보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은 네네네, 이쪽으로 가해자를 보지만 아이들을 부모가 강제로 격리시키고 있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임의로 멋대로 일시 보호 조치를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임의로 판단 재량권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네네,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자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들도 가정이 안전하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아이들도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녹음이 다 돼 있어요, 제 핸드폰에. 네,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네,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증거 자료 이런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녹음된 거 좀 보내주시고요. 네네, 제가 이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네,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네, 그래도 한번 법적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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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에 통화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